네, 1월 17일 월요일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첫 거래일 오늘도 좀 네. 우리 지수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저점 테스트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시장이 이게 뭐 언제쯤 좀 살아날까?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사라진 지 없어졌어요. 오래고 없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이제 토로를 많이들 하시는데 시장에 지금 악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뭐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긴축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뭐 3월 달에 0.5%포인트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워낙 지금 강하게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긴축과 관련된 우려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국내 이슈만 놓고 보면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LG에너지솔루션 청약,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꼬이고 있는 약간 수급 상황 이런 것들도 악재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10%가 넘게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심하게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분식 회계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증선위에서 이제 정식 안건으로 이제 상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빠지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동반해서 같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ABL 바이오라든지 바이오리더스 같은 이런 종목들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좀 꺾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수 하락에 주범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7% 후반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거의 뭐 최근 2년 내 최고치 부분까지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도 강세 전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나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반등에 성공을 했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제법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정말 강하게 뭐 한 5%, 6%대 급등한 종목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좀 상충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하고 기술주 성장주들이 조정받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주, 성장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고 은행주를 포함한 경기 민감주들이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보더라도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라면 사실은 기술주, 성장주들이 더 많이 빠지고 경기 민감주들은 나름대로 이제 방어가 좀 돼야 되는데 오늘 철강, 건설, 조선, 자동차 다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건 뭐 긴축과 관련된 우려뿐만 아니라 수급적인 악재에다가 각종 뭐 시장을 지금 뭐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금 업종들이 동반해서 같이 하락하고 있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가 시장이 너무 좋은 장밋빛 전망들만 뭐 판을 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때는 고점을 경계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금처럼 온갖 뭐 악재들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사실 뭐 이것저것 악재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오히려 시장이 바닥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이 지금 살짝 이탈이 나왔고 코스닥 지수도 960선 근처에서 지금 약간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조정을 받을 이제 지수 하단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2,900에서 2,880,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960에서 965 이 정도 자리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왔고 뭐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들은 웬만하면 이제 다 나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긴축과 관련된 악재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충격을 흡수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 악재 해소하면서 몇몇 가지 지금 시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해소가 되면 시장은 이제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라인 부근 때는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에 좀 무게를 두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악재 나올 만큼 나왔고 또 현재 우리 증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한번 반등 기다려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아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네,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내일이잖아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드려 볼게요. 네. 뭐 2020년부터 우리 공모 시장이 워낙 좀 강하게 투자자분들의 주목을 좀 받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상장됐던 나름대로 이제 공모 대여들 대응 전략 거의 뭐 백발백중으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맞춰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는 이제 조금 다른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균등 배분, 비례 배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심플해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투자 금액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작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넣을 필요가 없고요. 딱 150만 원만 넣으면 돼요. 기본 증거금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더 넣어봤자 어차피 균등 배분을 선택하신 분은 워낙 경쟁률이 높을 거기 때문에 150만 원 넣으면 5주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넣으나 500만 원 넣으나 똑같기 때문에 금액을 더 넣을 필요 없이 균등 배분을 선택하시는 분은 무조건 150만 원 넣으시면 된다. 그리고 증권사는 이제 한 군데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모 물량이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공모 물량이 높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거든요. KB증권부터 뭐 대신증권 해가지고 쭉 한 7개 증권사가 이번에 참여를 하는데 상위 3개 이제 증권사가 배분되는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네. 배분되는 물량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각 증권사별로 고객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해당 증권사를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고객 등급이 좀 높은 쪽은 이런 이제 청약에 있어서 좀 어드밴티지를 좀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선택하실 때는 그런 기준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균등 배분 말고 비례 배분을 선택하신다. 네. 그거는 뭐 어쨌든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례 배분은 무조건 금액을 많이 넣어야 유리한 거예요. 남들보다 금액을 최대한 많이 넣어야 상대적으로 또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나한테 맞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되고 상장되고 나서 과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중국의 배터리 기업 CATL이 시가총액이 지금 뭐 한 250조, 60조 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70조 원이 조금 넘고 상장이 되면 최소 공모가 대비해서 한 40~5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따블이 가면 140조고 따 상이 간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그거보다 더 불어나잖아요. 180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이유가 중국의 이제 CATL이 비교 대상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생각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아무리 공모 물량이 좀 작고 유통 주식 수가 좀 작고 뭐 워낙 많은 이제 기대를 가지고 경쟁률이 높은 뭐 그런 걸 기록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더블 이상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아무래도 이게 시가총액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그쵸. 감안을 해봤을 때 주당 한 15만 원 내외 정도를 이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당 한 15만 원 정도 내외 수익을 좀 챙긴다는 전략으로 1월 말에 이제 상장이 될 때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모주는 그냥 공모주대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주가 흐름을 보면서 더 살 거면 더 사고 추가적인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받은 물량은 상장된 첫날 고점 부근 뭐 시가총액 100조에서 120조, 주당 한 15만 원 정도니까 한 45만 원 정도 내외를 1차적인 목표가로 설정을 해두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150만 원 일단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네. 김영민 매니저께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면 주당 15만 원 정도 수익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대응해보자라고 청약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어보브 반도체부터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좀 강세 흐름 나타날까요? 지난주도 시장이 되게 어려웠는데 맞아요. IT 종목들은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버브 반도체가 오늘 코스닥 시장이 지금 1%가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잖아요. 전고점 이제 15,000원대 박스권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장 초반에 이제 한 3% 정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약간 이제 음봉 조정 받으면서 14,500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장이 끝나자마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협력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또 텔레칩스가 또 신고가를 한번 뚫으면서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이슈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금 M&A를 계속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어쨌든 올해도 이 차량용 반도체 풍기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설비 투자가 분명히 좀 진행돼야 돼요. 근데 이제 12인치 파운드리 쪽을 뭐 궁극적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가 총대 메고 차량용 반도체 인수한다라거나 아니면 그 외의 기업들한테 설비 투자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자체가 이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드는 그런 이제 악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의 M&A 혹은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좀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뭐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그다음에 예스티, 해성 DS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련된 수혜주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목표가는 일단 이창 목표가 16,000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뭐 조금 올라왔어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16,000원까지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을 때 그리고 오늘도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 어보브 반도체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목표가까지는 가지고 가보자라고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오랜만에 좀 나타난 종목인데 GST입니다. 네. 최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매수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원샷 원킬 종목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해드릴까 하다가 네. 제가 아침에도 반도체 소재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제 결국은 시장 대비해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게 뻔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자리가 좀 괜찮고 지금도 좀 접근 가능한 종목을 좀 뽑아보니까 GST가 이제 눈에 들어와서 이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거니까 뭐 지금 36,000원 근처에서 신규 매수도 무조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GST는 이제 칠러 스크러버 장비 만드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35,000원대 이제 소개를 해드렸다가 주가가 이제 38,600원까지 쭉 올라갔었다가 네. 행보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35,000원, 6,000원대까지 조정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21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GST 또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ST도 오늘 매수 기회다라고 리뷰 도와주셨고요. 그럼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상담이 왔을지 먼저 제우스이고요. 22,750원을 비중은 30%입니다. 네.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22,750원이면 아마 지난주에 조정이 조금 들어올 때 21선 받쳐놓고 이제 저점에서 매수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아주 싸게 저는 잘 사셨다라고 보고요. 강력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고 제우스라든지 사이맥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이 자동화 로봇 다관절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사이맥스, 제우스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분명히 좀 장비 종목들 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우스는 1차 목표가 한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라인 설정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우스는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다고 강력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SKC 16만 500원에 비중이 50%예요. 어떻게 할까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작년에 워낙 좀 뜨겁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이제 그 추억을 가지고 올해도 결국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종목들 비중을 좀 많이 채워 놓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전략을 말씀드릴 때 2차 전지 소재도 각 섹터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양극재, 뭐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그리고 그 외에 뭐 첨가재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뭐 2차 전지 소재 원료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들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여러분들 실어 놓는 건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오늘도 보면 엔캠이라든지 이런 전해질과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데 SKC는 못 올라가잖아요. 같은 동박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솔루스 첨단 소재는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강하게 좀 움직이는데 SKC는 다소 조금 무거운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 비중을 너무 많이 좀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동박 종목을 하실 거면 솔루스 첨단 소재나 일진 머터리얼도 조금 분산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양극재나 음극재 종목들도 좀 분산해서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대응하기에는 좋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15만 원 손절 잡아드리고 1차 반등 목표가는 18만 원. SKC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22,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전히 소재 종목들 중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SKC는 1차 목표가 18만 원, 또 중장기적으로 2차 목표가까지는 22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또 15만 원 손절가 선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많은 분이 기다리셨던 시간인데 오전에는 아까 반도체 관련 종목 네. 편입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편입해 주실 건가요? 오늘 원샷 원킬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 같은 IT 업종인데요. 좀 네. 부품단의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21,000원 현재가로요.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작년 9월 달에 워낙 좀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번 받았었던 이제 중소형 성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모센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차 그중에서도 이제 무선 충전과 관련된 수혜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본업이 워낙 좀 괜찮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래 본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와 관련된 이 전장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무선 충전 차폐 시트를 이제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한 기업이에요. 원래 201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전에 이 무선 충전 차폐 시트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특허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2021년 작년 이제 하반기를 기준으로 무려 1000개가 넘는 이제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모 그룹의 이제 계열 자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무선 충전이라든지 핸드셋과 관련된 아주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무선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이제 무선 충전 모듈이라든지 차폐 시트를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우리가 뭐 이어폰이라든지 온갖 이제 장치들이 다 웨어러블화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웨어러블화 되고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을 선을 꽂아서 충전을 하는 건 뭔가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요즘에도 무선 충전들을 워낙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무선 충전 차폐 시트라든지 무선 충전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래에 어쨌든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무선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이걸 이제 전기차 쪽에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전기차도 어찌 보면은 이제 둔탁한 그 전기차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막 충전을 하는 것보다 네.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해놓으면 알아서 충전이 되는 오.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그 무선 충전, 전기차 무선 충전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모 센서가 어쨌든 가장 이제 기술력에도 앞서 있고 국책 과제들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아직까지 전기차 무선 충전은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으나 어쨌든 뭐 가장 먼저 기술력이 앞서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국책 과제를 또 여러 개 이제 수행했다라는 이런 레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나 수소차 뭐 충전과 관련된 또 이슈 속에서도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 기업이잖아요. 현대모비스 쪽으로 이제 자율주행 음성 인식 모듈을 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또 충전이나 차폐 시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솔루션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전장화와 관련된 수혜주로도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모센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5G, RF 통신 모듈,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이 이제 확실하고 무선 충전 시장이 이제 개화됐을 경우에 기본적인 이제 매출이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제 단기적인 가격 추세를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볼 텐데 9월 달에 일단 아주 강하게 시세가 한번 좀 분출이 좀 됐었어요. 거래도 좀 크게 동반이 좀 되기도 했었고 28,000원 후반대까지 이제 강하게 급등이 한번 들어왔었다가 한 3개월 정도 쭉 조정을 받다가 12월 말쯤에 다시 한번 이제 장대 양봉 만들면서 주가가 조금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추세는 이제 이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가 좀 들어와 주면서 확실하게 이제 턴어라운드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이 장대 양봉 안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진행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반등이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고 직전 고점을 뚫으면은 2만 한 8, 9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만 1,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만 9천 원 정도로 제시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샷 원킬 종목은 아모센스였고요. 오늘 무료 방송 또 오후 4시일까요? 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 뭐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전략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요. 특히 이번 주가 시장이 이제 마지막 좀 고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시장 전략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